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의 절반은 미용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이나 수술했던 저희들 의사와는 다르게 수술을 받으시는 분은 이것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컵 사이즈가 될지, 어느 정도 볼륨의 보형물을 집어넣을지를 이야기로만 듣게 되면 정확하게 가늠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수술을 피하는 가슴 성형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진료를 오랜 기간 동안에 보면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저에게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수술을 하시고 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재수술을 언제 다시 해야 되는지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려진 낭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10년 또는 20년 주기로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굳이 멀쩡한 보형물을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보형물의 제조 상태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보형구축이 발생하거나 파열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10년 지난 보형물은 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이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의 절반은 미용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형물의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재수술을 피할 수 있기 위한 몇 가지 요령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 그런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하시는 상담 과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측과 시뮬레이션인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본인의 체형 조건을 잘 고려해서 어느 정도 크기에 되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는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형물은 이미 실리콘 겔로 만들어진 보형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디자인, 어떤 사이즈를 할지를 수술 전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수술 중에 실리콘을 주입해서 사이즈를 맞추거나 몸에 맞게 성형을 해서 보형물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성품으로 제작되어 있는 보형물 중에서 어떤 보형물, 어떤 사이즈를 사용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슴방의 크기인데요. 가슴방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그 안에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는 보형물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선 조직의 양이나 본인이 원하는 가슴 크기에 대한 변화량에 따라서 가슴 보형물의 높이, 즉 프로젝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주 큰 가슴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방 폭에 맞는 보형물 사이즈의 폭을 정하고 높이가 아주 높은 보형물을 고르게 되겠죠. 가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싫고 자연스러운 크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본인의 가슴방 사이즈에 맞는 보형물 폭에서 높이가 높지 않은 보형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술을 많이 하신 의사분들은 간단하게 가슴방의 크기만 재더라도 적당한 사이즈의 보형물 사이즈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시고 났을 때 수술 직후 한 달, 1년,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볼륨과 모양이 보일지를 정확히 잘 알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이나 수술했던 저희들 의사와는 다르게 수술을 받으시는 분은 이것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컵 사이즈가 될지, 어느 정도 볼륨의 보형물을 집어넣을지를 이야기로만 듣게 되면 정확하게 가늠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 정확한 계측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결정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가슴이 커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3D로 계측도 하고 3D로 시뮬레이션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시착 보형물을 착용해 보는 것인데요.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사이즈가 너무 크던지 기대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선택해야 되는 보형물 사이즈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가슴 재수술을 하러 오실 때 본인이 미리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본인의 몸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가슴이 커질지를 미리 알았다면 보형물 사이즈를 좀 더 적합한 사이즈로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피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어떤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는 브레이저 착용입니다.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지 않게 되면 보형물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보정 속옷을 쓰기도 하고 회복되는 단계에 따라서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에게 잘 맞는 시기에 잘 맞는 낮에 또는 밤에 적합한 브레이즈가 따로 있는데요. 그런 브라를 착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분들께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 중 하나가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큰 가슴을 누리고 싶으신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신 이후로 가슴이 너무 아래로 처지거나 또는 주무실 때 브라를 입지 않고 주무셨기 때문에 가슴골이 간격이 넓어지고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슴의 크기도 마음에 들고 브레이저로 가슴을 모으면 가슴골도 예쁘게 보이고 모양도 좋지만 브라를 입지 않았을 때 벗었을 때 모습에서는 가슴골이 너무 넓거나 가슴이 아래로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형물이 다시 예쁜 위치로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수술 후에 어떻게 브라를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으신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는 브레이저를 어떻게 잘 착용하는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술 후에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셔서 지금 예뻐 보이는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가슴 사후 관리로서 브라 착용을 신경 쓰시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술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합병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구축이고 두 번째는 파열입니다. 사실 파열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수술하는 과정에서 기구나 또는 무리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 파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이 심화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넣지 않고 펀넬을 이용해서 보형물에 직접적으로 외력이 가해지지 않게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펀넬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넣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구형구축이 발생하거나 파열이 되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 과정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다음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겠죠. 실제로 보형물이 파열이라는 단어처럼 터진 것은 아닙니다.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외력이 가해진다면 보형물은 멀쩡하지만 피부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 후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는 움직임이 많은 상태 또는 보형물이 접힌 상태에서 몸 안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면서 찢겨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형물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파열의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구형구축인데요. 실제로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경우에 통계를 내어보면 0.5%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의 통계를 보더라도 1%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보형물의 경우에는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구형구축이 발생하더라도 가슴방 공간이 넓어서 딱딱한 느낌이 좀 덜 들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억지로 아프지만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즘 사용하는 보형물은 구형구축률 자체가 낮고 피막이 아주 얇게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사지를 하는 것은 보형물이 너무 밑으로 빠지는 밑빠짐 또는 가슴골이 넓어지고 보형물이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 옆빠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구형구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술 과정이죠. 저희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나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매우 높은 경우에서는 미세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매번 경과 관찰을 해드릴 때 초음파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안에 액체가 고여 있거나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통해서 부영구축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은 후에 어떤 관리를 해야 부영구축이 생기지 않을까요? 특별한 관리기구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약품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막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수술 후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경과 과정에 있어서 무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막이 너무 두껍게 형성되거나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피막이 두껍게 생기면서 부영구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영구축이 발현되는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동안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하셨다면 특별하게 면역질환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부영구축이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부영구축이 갑작스럽게 발견하거나 장액종이라고 하는 가슴이 부푸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보형물이 파열되거나 안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외부에 접촉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접촉되면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1개월까지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고 컨디션 회복을 잘 하신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상처가 잘 낫듯이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피막도 건강하게 낫기 때문에 부영구축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조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슴 수술을 결정할 때 어떤 사이즈의 보형물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수술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크기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하게 생각해 보신 다음에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는 최대한 사후 관리, 즉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잘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에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